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부에는요. 인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미래에셋증권 정우창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저는 사실 인도 잘 몰라요. 부끄럽지만. 아니, 대부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다행히 긍정적인 것은 우리 뭐 3프로 TV에 사실 최근에 인도 관련된 컨텐츠 많죠. 많이 제작해 주셔서 네네. 사실은 인도에 대한 관심이 계속 네.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네. 이제 인도 주식을 네. 이제 분석하는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제부터 네, 인도 분석하셨었어요? 저는 사실 인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작년 초. 작년 초.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네. 저는 한 4년 정도 이제 글로벌 주식 분석을 많이 네네.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주식들을 많이 분석했고 이제 그 전에 뭐 한 15년 정도는 이제 한국 주식들 많이 분석을 해서 사실은 전 세계에 모르시는 게 없겠네요. 아직 많지만 예,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인도. 네. 그 갑자기 그러면 작년 초에 인도를 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이제 미래셋 네. 그룹이 사실은 인도에서 네.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미래셋 증권에서도 네. 이제 글로벌 주식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인도도 지금 이제 개별 주식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나라 분들이 개별 주식 인도 예, 개별 주식은 불가능하지만 아직은 어렵지만 이제 곧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인도 관련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ETF 네네. 예, 투자 이제 전체 시장을 사는 거죠. 네. ETF 투자는 이제 뭐 저희 미래셋 증권의 이제 트레이딩 시스템으로도 가능을 하고요. 네. 이제 사실은 개별 주식이 사실 인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인도 하면 네. 사실은 조금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네. 예, 뭐 1인당 GDP 네네. 2,250불이고 사실은 인프라 많이 개발되어 네, 있지 그러니까요. 않고 네. 치안의 문제가 되게 많은 거 같고 예, 뭐 그게 빈부격차가 또 커서 빈부격차가 이게 굉장히 뭐가 크고요. 우리가 그 인구 수가 많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럼 그거 살 수 있는 그렇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카스트 제도 이래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게 다 맞는 부분 면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인도를 보고 저는 지난 11월 달에 이제 인도 탐방, 기업 탐방 가서 회사들을 만나고 하러 왔고요. 지난달에 네. 또 2차로 또 가서 인도 많은 우량 회사들을 만나보면 네. 사실 인도가 이런 안 좋은 그러니까 인도는 약간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되는 네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간이 없고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미국 같은 경우 사실 중산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허리죠, 대중교통, 허리. 예, 네. 허리 인프라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하는데 사실 인도는 지금 아예 잘 살거나 네. 아예 못 살거나 네. 아예 비효율적이거나 네. 아예 초효율적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많은 특히 시가총액이 큰 우량 회사들이 네. 이쪽 초효율의 어. 극단에 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도 작년부터 하기 전에는 네. 이제 미국, 뭐 일본, 중국 주식들 이제 글로벌 주식 많이 분석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회사들 경영진도 많이 만나보고 일본, 중국 회사 경영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이게 인도 회사들의 경영진들의 퀄리티가 사실은 미국 회사랑 굉장히 유사할 정도로 수준이 미치지 않으시죠? 사실 저희가 음. 조금 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고 알파벳 얘기했지만 그분들 다 그쪽 출신 아니세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인도가 뭐 우리 이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올해 4월달에 이제 네.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따라잡았다. 그래서 세계 그래요? 1등으로 올라왔다라는 이제 유엔 통계도 있긴 한데요. 인도 인구가 지금 14억입니다. 예, 14억인데요. 예. 보통 국가를 이거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보통 국가를 움직이는 게 사실은 14억 인구 전체, 그러니까 인구 전체가 아니라 네네. 사실 뭐 상위 5%, 뭐 상위 1% 이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상위권이라고 하면 일단 전체 인구에서 네. 상위 1%만을 해도 사실 인도가 가장 뛰어난 인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인도, 제가 항상 우리가 모르는 인도를 네네. 강조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인도 1%의 이 뛰어난 네. 인도 인력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인도의 경제를 계속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오늘 그 우리 정수성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좀 두 가지 궁금증이 있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긴장되는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말씀해보시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인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인도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가 첫 번째 그게 네. 어떻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사실 바라보는 거는 우리가 인도를 직접 투자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인도가 제2의 중국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좀 왜냐면 뭐 애플의 폭스콘도 지금 인도로 넘어가고 한다고 하니까 예, 그 두 예. 가지가 궁금했는데 혹시 오늘 해주실 이야기들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어. 예,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일단 그 주식으로 봤을 때 인도의 수익률은 높아요? 수익률 높습니다. 그래서 높아요?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 네네. 그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자료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 1991년부터 2021년까지 네. 지금 자료 이제 주요국 주가 지수 퍼포먼스 비교한 겁니다. 이건 제가 12월 달에 우리 인도 관련돼서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면서 한번 더 말씀 보여드린 차트고요. 네. 이거 보시면 이제 인도, 중국, 미국, 한국의 주요 주식시장의 지수 퍼포먼스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 인도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네. 그래서 지난 30년간 인도가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아웃퍼폼 초과 수익률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저는 이러한 성장의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우리 이 앵커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답변은 네. 인도는 투자자로서 꼭 인도는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도는 사실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14억 인구의 뭐 상위 1%, 5%의 네네. 이러한 엄청난 숫자의 탤런트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구가 저는 인도 경제 성장의 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인구 상위 14억의 1%는 어디 가진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도는 다음에는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걸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어쨌든 장기는 사실은 다들 뭐 성장을 되게 많이 하는구나라고 네네. 많이 동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러면 올해 2023년에 네. 인도 주식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네.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 올해 인도 주식 시장 상황에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종목 두 개를 간단히 기업까지? 드릴까라고 기업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올해 저는 사실은 인도가 지난 30년간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올해는 약간 주가가 좀 약간 보합세를 가져가고 조금 조정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인도 주식 시장은 이제 니프티 그러니까 NSE라는 주식 시장에 이제 상위 시가총액 큰 주식들 50개 모아놓은 거를 이제 니프티 인덱스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니프티 인덱스에 네. 이제 저희가 PE를 보면서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네.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는 오렌지 차트는 인도 니프티 50의 회사들의 이제 이익 대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쭉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위에 올라가 있으면 많이 올랐다. 네네. 쭉 내려오면 이제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2020년 X축에 20년 보면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주가 네, 시장이 네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쭉 빠져서 여기 2D라는 거는 이제 D는 이제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선이 이제 평균. 그다음에 중간에서 하나 위로 올라가면은 1 표준 편차. 두 개 올라가면 2 표준 편차. 그다음에 뭐 1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인데요. 인도 주식이 2021년에 이제 평균 대비해서 표준 편차 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네. 고점에서.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12월 달에 이제 최근 고점 대비 1 표준 편차에서 거래되다가 지금은 이제 평균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평균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네네. 좀 조정을 많이 받았구나라고 지금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인도 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평균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네네.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제가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디 정부가 2013년에 네네. 집권하면서 사실 많은 개혁과 변화 발전이 있어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2014년 이후를 많이 보는데요. 2014년 이후부터 인도 주가는 특별한 이벤트가 뭐 코로나나 이런 걸 피하면은 이렇게 평균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었어요. 평균이면 싼 거다. 평균이면 절대 비싸지 않은 것이다. 네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좀 네네. 살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사실은 인도 주식은 이제 지난 10일 고점 대비 한 7%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저희 크게 펀더멘탈 네.
하고 수급이라고 봐요. 이제 펀더멘탈은 이제 회사들이 이익을 얼마나 네네. 많이 내나 네. 적게 내나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 낮은가가 펀더멘탈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제 수급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네네. 사실은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예, 네. 파느냐 사실 네네. 외국인이 얼마나 사느냐 이제 국내 기관이 얼마나 하느냐 이건데요.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 이익을 보게 되면 네. 조금 이익들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익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저희는 올해 인도 이익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차트 자료 보여드리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인도도 뭐 회사들이 다양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업종별로 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용 소비재, IT, 자동차, 건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이제 각 섹터마다 막대기 두 개입니다. 회색은 2023년, 네네. 인도는 3월 결산이고요. 2023년 회계 결산이면 우리 2022년이라고 보면 돼요. 아, 저 올해 그래요? 2023년 어. 3월에 이제 이게 12개월의 결산이 끝나는 걸 저희가 이제 네네. 회계년도 23이라고 그러고요. 아, 그래서 이제 FY23은 올해 3월 달에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흠. 예, 그리고 이제 24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네. 보면 이제 12개월 향후 12개월은 이제 FY24라고 보시면 되고 오렌지가 이제 향후 1년, 네. 회색이 이제 지난 1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섹터마다 이제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가,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인가라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작년보다는 다 올해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게 대부분 일반적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네. 작년에 하나밖에 없죠. 없었던 게 예리하십니다. 없었던 게보다도 자동차는 회색이 이제 2023년에 있는데 이게 한 60% 너무 커가지고 뺐습니다 제가. 굉장히 예리하게 잘 우리 앵커님 되게 잘 보셨네요. 자동차도 영이 그럼 아니고요. 많이 줄어든 거. 예, 좀 줄어듭니다. 어. 네, 왜냐하면 이제 인도 자동차 시장도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시장이 안 좋았다가 작년도에 이제 펜탑 수요 확 들어가면서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네네. 예, 올해도 뭐 그렇게 자동차 시장 나쁘진 않은데 이제 작년에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예, 그런 모습이고 뭐 건설도 올해 좀 떨어지는 거고요. 인도는 사실은 은행들이 시가총액이 비중이 제일 큽니다. 인도 그래요? 전체 이제 주식시장을 100이라고 하면 네. 은행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은행을 포함한 금융이 전체 주식시장의 38%. 신기하네요. 왠지 네. 인도에 계신 그러니까 10억 명 정도의 저소득 계층이 은행을 이용을 못할 것 같은데. 예, 아직은 이제 이용을 못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도 은행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제 만약 아하. 지금 인도가 이제 이런 저소득층도 뭐 예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네. 다들 은행 계좌들은 어. 최근 3, 4년, 5, 6년 사이에 네. 다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히 인도를 오랫동안 투자한 네네.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인도 은행 업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 은행 업종들은 주가가 빠지면 네. 묻지 않고 계속 추가 매수하는 그래요. 몇 개 안 되는 회사들에 보면 이제 인도의 대표적인 은행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인도는 은행들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네네.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릴 만큼 좀 중요한 섹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은 한국 은행들은 네네.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좀 지난 10년간 15년간 보게 되면 큰 변화가 없이 그냥 꾸준하게 그냥 아니 돈은 엄청 잘 버는데 예. 뭐 규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예. 오르진 못하죠 주가가.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제가 지난 3월달에 이제 인도 은행들 한 5군데 네네. 탐방을 경영진하고 만나고 왔어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인도 은행도 사실은 그냥 경영진들이 특별하게 뭐 변화를 안 가져가도 네. 그냥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데 가만히 있어도 돈을 인도 은행들은 정말 혁신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탑다운에 봐서도 사실은 인도 은행 업종이 매력적인데 일단은 바텀업 봐도 혁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도 은행들은 시가총액이 지금 37, 38% 네네. 전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인도 은행은 사실은 한국 은행들하고는 약간 좀 결이 네네.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럼 올해 이렇게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 느끼든 미국이 느끼든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아니면 뭐 아무래도 인도에 특별한 이유가 일단은 있어요? 특히 IT 서비스 같은 인도 회사들은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IT 아웃소싱을 하고 IT 예컨대 아웃소싱을 하고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알만한 게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한 것들은 네. 콜센터. 네. 요즘에 회사들이 콜센터 다 외주 주잖아요. 네네. 이런 콜센터부터
그게 인도의 IT예요? 네, 인도도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다가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뭐 IT 컨설팅 관련.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 온프레미스라고 네네.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아직도 회사에서 다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네. 요즘 대세 추세가 이제 클라우드잖아요. 그쵸. 네, 네. 클라우드로 이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회사에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이 가장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컨설팅 해주는 것이 사실은 인도 IT 서비스 회사들이 지금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IT랑 인도의 IT는 약간 다르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인도 IT는 IT 서비스라고 저희가 IT 해요. 서비스. 예, 그래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고요. 이 소프트웨어에서 특히 이제 아웃소싱된 이제 IT 관련된 서비스 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AI도 뭐 점점 더 네네. 발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도 IT 서비스에는 점점 더 기회가 더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과거 10년간 보게 되면은 꾸준히 글로벌 시장에서 탑5 하게 되면은 그 탑5 중에서 한 탑 4개, 3개 정도 다 인도 회사예요. 그래서 인도는 사실은 IT 서비스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도 사실은 잘하고 있는 거. 아직 뭐 글로벌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인도는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을 서비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서비스가 강한 나라가 인도가 강하고 저는 인도는 이 서비스업에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은행도 서비스니까요. 그러니까요. 인도 은행도 금융도 서비스이고. 서비스니까. 그래서 인도는 뭐 제조업 서비스하면 서비스 훨씬 잘하고요. 네. 제조업도 인도 같은 경우는 자본 집약적 제조업은 굉장히 잘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철강, 그다음에 정유, 화학 네네. 이렇게 자본을 많이 투자를 해서 설비를 굉장히 많이 전하는 네네. 것도 굉장히 잘 하고요. 오히려 인도가 약한 부분은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제조업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섬유라든지 네. 뭐 의류 가공.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원래 그 개발도상국이 그 처음에 네. 빠른 발전을 이뤄내는 건 노동 집약적으로. 왜냐면 맞습니다. 있는 게 인프라가 없고 사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으로 했는데 인도 좀 특이하긴 하네요. 네, 특이하긴 하고요. 그래서 한국 70년대, 80년대 신기하다. 아니면은 뭐 90년대에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네. 쪽에서 이제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굉장히 집중해서 이제 경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약간 인도는 그거보다도 약간 인구 14억 인구, 뭐 예전에 12억, 13억이었죠. 이 인구들의 이제 열심히 교육시켜서 뭔가 이 교육의 양질의 교육을 받은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업에 굉장히 정부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국민들도 이제 그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사실은 인도 경제가 중국만큼은 사실은 GDP 성장률을 과거 10년, 15년 보게 되면 중국보다 낮아요. 근데 인도도 꾸준히 매년 5에서 6%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저는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중국이 한 5년, 10년간 성장했던 거를 이제 인도는 한 15년, 20년간 나눠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중국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사실은 성장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성장을 예전에 중국에서 많이 찾았는데 이제 중국이 사실은 정치적 갈등도 있고 미국이랑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계속 커지면서 그러니까요. 슬로우다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성장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정말로 인도가 아직 성장의 여력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는 약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23년부터 24년이 그러니까 작년 11개월보다 올해 12개월에 좀 이익 성장이 떨어지는 걸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이제 업종들이 일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인도 소비재 업종이 좀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IT 서비스 업체들도 이제 지금 글로벌, 특히 미국 쪽에서 지금 이제 약간 IT에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는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런 IT 서비스업이라든지 소비재 업종들에서는 약간 이익 추정의 하향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 이익 추정 하향 조정이 되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인도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내던 차트 보시면 지난 30년간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네, 엄청 많이 올랐죠. 예, 이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이 확 올라가거나 그런 음. 것보다는 이제 어느 업종은 조금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어느 업종은 굉장히 견고하게 잘 버티고 그래서 업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예, 네. 그래서 시장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이나 개별 업종을 우리가 잘 보고 눈여겨보고 투자를 하면 인도에 굉장히 좋은 투자 수익률을 계속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혹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좀 기업을 바로 소개를 좀 받아도 그럴게요. 될까요? 예. 네, 기업을. 예, 그래서 저는 두 종목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지금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고요. 인도 시가총액 1위예요. 한국의 네. 삼성전자처럼. 근데 이제 하는 업종 하는 비즈니스는 삼성전자는 다르고요. 이 회사는 한국의 SKT, 네. 한국의 이마트, 네. 한국의 SO일, 롯데케미칼을 다 결합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벌이네요, 재벌. 네, 재벌이고요. 인도 재벌. 1위의 통신, 인도 1위의 유통, 인도 1위의 정유화학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뭐 삼성, 현대그룹이 있듯이 인도도 이제 3대 그룹이 있는데요. 아다니, 타타와 함께 이제 릴라이언스 그룹이 이제 인도의 3대 그룹 중에 하나고요. 예전에는 이 회사가 정유화학 회사였어요. 정유화학 회사였다가 이제 이 릴라이언스의 이제 경영진이 정유화학보다는 이제 인도에서 성장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 성장의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한 유통 통신에 이제 눈을 돌려서 통신? 예, 네. 지금은 이제 유통 통신에서 유통과 통신. 예, 이익이 빠르게 굉장히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혹시 예전에 이재용 회장이 그 결혼식 인도 결혼식에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결혼식이 누구 결혼식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이제 회장님 무케시 아. 안바니 회장님의 이 그때 기업 2000 결혼식 간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2019년에 장남 네네. 결혼식에 이제 참석하시면서 2019 이제 년에. 언론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터번 두르시고 맞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네. 아 그 네. 기업이구나. 예. 그래서 이 릴라이언스는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은 통신, 유통, 정유화학 다 굴뚝 산업이잖아요. 네네. 전통 산업임에 불구하고 제가 자료 보면서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보시면 한국도 90년대 2000년 초반에 보면은 이런 신세계라든지 SKT, SO일, 롯데케미칼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인도도 지금 한국의 1990년대, 2000년에 이런 모습들을 지금 유통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통신, 정유화학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릴라이언스 시가총액 1위라서 상당히 무거워 보이지만 네네. 지금 인도 지수를 계속 인도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익을 네네. 계속, 많이 네. 투자자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높은 이익 성장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저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 회사는 우리가 꼭 개별 종목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 하고 여러 있어요. 개 사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사업 중에 비중이 제일 큰 게 뭐예요? 지금 다시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2022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아직까지도 정유화학이 제일 커요. 전체 영업이익이 한 57% 정도. 그다음에 유통이 한 11% 정도. 네. 통신이 31% 정도인데요. 자료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2025년에는 네. 이제 통신이나 유통 비중이 더 많이 올라가요. 여기서 말하는 통신이라는 게 뭐 5G 같은 거예요? 이동 통신입니다. 5G 하고 있습니다. 5G예요? 예, 4G, 5G 지금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2월 달 아니면 내년 3월 달까지 이제 인도 전역에 5G 서비스 올해 12월부터. 예, 내년 3월 정도까지 네. 예, 인도 전역에 이제 5G 서비스. 제가 이거 왜 하고 여쭤봤냐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팀쿡 인도 간 거 알아? 갔었죠. 네. 예, 애플 스토어 오픈. 인도 애플 스토어 오픈에 팀쿡이 갔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도는 사실은 워낙 소비 시장이 거대하기 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근데 네. 그분이 했던 얘기가 야 인도가 5G 할 거래. 근데 애플이 인도에다가 애플 스토어 열었고 거기를 팀쿡이 갔대. 5G 열리는 건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 하고 있는데 이제 전역은 아니고요. 지금 일부 이제 대도시 위주로 계속해서 이제 커버리지 계속 확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텔레콤 그러니까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쟁 업체 이제 마르티라는 이제 네네. 2위 업체 지금 하고 있고. 5G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5G가 되게 되면 또 이게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 통신 요금 인상에 그런 아니, 근데 모멘텀이 이런 거 있어요.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5G 사실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릴라이언스가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5G 네트워크를 인도에다 깐다고 했을 때 네. 본인 국가의 통신 장비만 깔아요? 아니면 우리나라 것도 쓰고 좀 다른 그 뭐 그런 걸 중국 것도 쓰고 그래요? 일단은 인도는 사실은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네. 제조업 관련돼서는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제가 비중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한국 제품들도 당연히 아하.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음. 있고요. 근데 확실히 자국 제품은 아마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네네.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만들고 있냐 그럼 지금 이 통신이 비중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니고요. 아하.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신이나 유통 같은 경우는 뭔가 제조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통도 사실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업 유통도 보면은 매장을 내가 직접 뭐 짓고 할 수 있지만 매장을 짓는 것보다도 계속 매장을 임대하면서 빠르게 이제 매장 속도 올려가고 통신도 사실은 이런 서비스 와. 위주로 와 그렇구나. 열리는구나.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사실은 이런 모바일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 서비스잖아요. 네. 네. 이런 쪽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잘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네.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종목인데 이 타이탄 컴퍼니라고요. 저는 타이탄. 인도 1위의 보석 업체입니다. 보석이요? 예, 사진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인도의 타이탄이라는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보석 브랜드가 타니시크라고요. 이거는 이제 인도 공항 면세점 이런 데 가면 다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목걸이 밑에 있는 목걸이라든지 오른쪽 밑에 있는 반지 이런 것들 약간 인도의 전통의 문양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한 디자인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인도의 약간 럭셔리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요. 네네.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에 시간 나면 또 말씀드려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익부 빈익빈 네네. 현상이 지금 많이 지금 심각하다기보다는 이 빈부격차가 되게 심하고요. 네네. 지금 그렇고 지금 향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빈부격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빈부격차 확대는 뭐 비단 인도뿐만이 아니라 한국, 미국 전 세계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빈부격차가 조금 더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런 럭셔리 제품들의 판매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 인도 보석은 지금 소비를 누가 하나라고 보게 되면 이 계층별로 보면 상위 10%가 뭐 전체 인도 보석의 한 70% 정도 지금 소비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상위 하위 90%는 이제 전체 30%.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상위 10%의 가처분 소득은 계속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약간 이 타이탄이라는 회사는 전체적으로 인도의 빈부격차가 확대가 되면 좋지는 않지만 확대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인도의 소비재 종목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도 소비가 그렇게 전체 소비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 소비가 좋지 않아도 이런 럭셔리 제품들은 사실은 소비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전체 인도 소비 시장이 조금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 타이탄은 소비재 회사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점유율 계속 올라가고 보석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저는 이제 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재용 회장님을 터번을 쓰게 만든 이 회사와 그다음에 이 인도의 럭셔리 회사 타이탄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이제 인도 개별 주식 거래가 가능하면 이 두 종목 굉장히 좀 공부를 좀 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그 뭐 루이비통도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 페라리도 거의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품들만 잘 나가는 그런 세상이 좀 펼쳐지고 왜냐면 이제 뭐 코로나 이후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돈을 더 가진 자들이 부가 더 늘어났
낫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죠. 저도 사실 피부로 그렇게 느껴요. 아, 근데 이제 이런 타이탄 같은 회사들은 인도 전통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럭셔리 시장에서도 이런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글로벌 보석 회사들하고의 또 경쟁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경쟁력을 네.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림 이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이건 뭐예요? 왜 안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네,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예. 이거 사실 제가 12월 달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인도를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굉장히 꼭 제일 가장 중요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도는 무조건 중간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이제 중간에 네.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중간이 없고 아예 안 좋거나 아예 좋거나.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처음에 이제 인도 관련해서 네네. 이제 시작할 때도 이제 인도에 대한 이미지가 네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맞는 이미지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이런 빈곤층 초비효율 쪽에 이제 안 좋은 이미지. 그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직접 인도가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도로에 소가 다녀요. 소가 다니는 약간 이런 비효율, 빈곤, 안 좋은 면도 있고요. 그 반대쪽 오른쪽에 이제 네. 초효율, 부유층하고 많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곧 할 수 있는 인도 개별 상장된 회사들이 다 이쪽에 와 있어요. 오른쪽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항상 강조 다시 한번 드리면 우리가 모르는 인도가 되게 있다. 아, 그거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고 인도 공부를 하시면 인도 주식에서 굉장히 웃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짜 인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꼭 인도 공부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네네. 드리는 게 정말 이제 성장을 우리가 정말 성장이 점점 더 희소성이 높아지잖아요. 예전에 뭐 중국도 있고 막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성장을 다들 해버리고 그래서 이 성장의 희소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인도가 아직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전체적인 양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네네. 이 개별 회사들의 퀄리티가 제가 미국 회사들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네네. 저는 많이 느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도 많이 해서 많이 하지만 또 퀄리티가 회사들이 좋기 때문에 또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난.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안 할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질문 안 할게요.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건 다음에. 안 그래도 저희 댓글창에도 네 얘기 그 좀 그만하라고 막 얘기 나와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는 미스테리한데 참 왜 아직까지 안 봤나 싶어요. 오늘을 계기로 좀 앞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정우창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